이런 말을 진짜 했나 의심스러울 정도의 말 이재명 입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쏟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포기하고 있는 거. 아예 저는 그런 놈이니까. 그러니까 우파들은 포기하는 거죠. 포기한 말고 응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유 쟤는 뭐 재판을 안 나가도 쟤는 원래 그런 놈이야. 범법이 많이 나와. 저건 원래 범죄 덩어리니까. 그러면서도 야당 대표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질 말아야죠. 범법자가 어디서 인정을 받습니까? 어디서요? 조폭세계에서나 범법자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별인만 몇 개인데 내가 폭력전과가 자샤 7개야. 그러면 폭력전과 한 2번 되는 놈이 아유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이거야? 아니 정치권이 민생을 살핀다는 놈이 범죄를 그렇게 저질러 놓고 계속 둘러치기 하는데 그거를 그냥 인정을 해줘요. 야당 대표로. 그거를 인정을 해주고 지지율이 높다고 사기가 나와도 일부에서 그렇겠지. 인정해주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주면요. 사기치는 놈도 나쁘지만 당한 놈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사기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고 그놈을 경찰에 고발해서 사기친 놈을 사기 못 치게 만들어야 나 같은 피해자가 없는데 내가 당해놓고 에이씨 재수없어 당했지 뭐 친구인데 어떡하겠어. 에이 먹고 잘 살아라. 이래 해버리면 사기친 놈이 맥히네? 또 다른 사람. 이재명이 안 잡아 쳐놓으니까 또 사기치고 또 뒤집어 씌우고 또 프레임 전환하고 이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당한 사람도 잘못이고 그것도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 이거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왜 이재명 안 잡아 쳐넣어서 선거판을 이렇게 어지럽혔는지. 그리고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네요.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고 아들은 사실상 남이라네. 말 이거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은 사실상 남이라는 얘기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또 문제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요즘에 그 민주당의 후보들 아들에 관한 것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아들은 남이고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래. 아니 어떻게 아들이 남이냐.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라니까. 자기가 불리하면 모른다 아니면 남이라고 그러는 사람이야. 지난번에 김혜경 법카 논란 벌어지고 난리 났을 때 따로 살아서 난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갈라치기 하더라고. 부인하고도 따로 살아서 난 모른다고. 그래 이제는 또 아들 갈라치기 하는데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라고 그러고 김건희 여사 걸고 넘어지는데 자 대통령 부인 공적 존재 맞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 부인은 공적 존재 아닙니까? 경기도 지사 부인은 공적 존재 아니에요? 그때 당신 부인이 어떻게 법카로 해먹었는데 그 공적 존재. 김건희 여사는 나라 돈으로 뭐 사먹거나 나라 돈을 빼돌린 적이 없어. 김건희 여사는. 아니 지사 부인인 김혜경 씨는 나라 돈을 회밥 시켜 처먹고 샌드위치 쳐드시고 일제 샴푸 쳐쓰시고 이랬잖아. 공적 존재라며 공적 돈을 갉아먹었고 김건희 여사는 공적 돈 갉아먹은 게 이런 한 푼도 없어. 너가 입 뚫린 입이라고 막 터트리는데 그때 그냥 급하면 이렇게 터트리고 자기가 한 일인데도 아이고 난 몰라 난 이러고 막 터트리는데 이걸 가만두는 국민의힘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걸 안 잡아쳤는 대한민국 검찰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걸 판사가 법정 구속 안 시킨 대한민국 사법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를 여론조사에서 뭐 몇 프로 내놓는 여론조사 기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여론조사에 응답해서 개딸이랍시고 이거를 응원하는 그런 국민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되치기 당한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수백 번 얘기했을 겁니다. 되치기 당한다고. 이런 놈은 빨리 잡아 쳐넣었어야 되는 건데. 자, 지금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뉴시스에서 나왔죠. 정권 심판 바람이 거야 심판 바람으로 뒤바뀌나 이런 제목을 썼어요. 뉴시스는 보수 우파 신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살짝 좌파 신문이죠. 여기서 이렇게 제목을 달면서 명령대전서 조짐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원희룡이 선전하고 있어요. 추세가 쫙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추세가 올라가는 거가 정권 심판으로 지금 분위기가 싸한 거를 명령대전에서 조짐이 보여서 이걸 뒤바뀐다. 바람이 바뀌고 있다. 이럽니다. 원희룡이가 여기서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이면서 국힘당의 싸늘했던 민심이 거야 심판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가 뉴스 안에서 나왔네요. 야당의 텃밭인 개항을 해서 민심의 변화가 일고 있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수도권 위기론에 있었던 국민의힘이
바람을 바꾸는 징조다.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하는 기대감이 지금 쫙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원희룡이 활짝 웃는 모습을 이 사진에 실었는데요.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접전이죠. 4포인트로 격차가 안 나와, 그거밖에 안 벌어졌더라고요.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요. 이재명 46, 원희룡 42, 접전지된 개항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기간 알려 줘야 돼요. 또 선거 기간이니까. 한국갤럽이 뉴스완 의뢰로 조사한답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게 나왔죠. 인천 개항을에 나왔는데요. 이재명 46, 원희룡 42, 최창원 내일의 미래로죠. 안종건 무소속 1 나왔는데요. 안종건, 여기서 안종건도 선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안종건이 1%, 2%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부터 이제 본격 선거 운동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스피커로 마이크로 후보자들은 막 떠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의 형수 욕설을 튼다는 거 아니에요. 법에 안 걸린답니다. 후보자가 트는 거는. 우리가 틀으면 법에 걸려. 아니 근데 그 놈의 법도 이상하지 않아? 아니 지가 욕한 거야. 너무나 욕이 쌍욕이라서 우리가 못 튼다는 거야. 너무 욕이 심해서. 그러면 욕이 심해서 우리가 틀지도 못하는 거. 유튜브에서 틀지도 못하는 거. 그 욕을 한 놈은 어떻게 돼? 그 욕을 한 놈은 형수한테 그 잔인한 욕을 한 놈은 어떻게 해야 돼?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놈이 대한민국 선거를 자기가 이기겠다고 대한민국을 난리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개 같은 나라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옆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박종진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박종진이 그 인천 계양을 바로 옆에 인천 서구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국힘당 후보로요. 이 인천 계양을의 분위기가 이재명을 막 따라잡는 원희룡의 상승세가 이 분위기가 그 옆 동네 인천 서구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걸 자기가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종진도 고무돼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답니다. 인천 서구 박종진도. 거기다 인천 서구의 민주당 후보가 뭐 세금 탈루를 500건이야 400건이야 이런 기사가 막 터졌어요. 500건 세금 신고를 한꺼번에 했대. 여태까지 안 하다가 세금 탈세 이거 의혹을 받으니까 이제 막 부랴부랴 500건 했대요. 근데 그게 변호사래네. 변호사가 민주당 후보가. 근데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니까 지금 변호사 협회에서도 이걸 징계 절차에 결의를 했다고 하는 뉴스가 막 오늘 터졌더라고요. 어제 오늘 막 터졌는데 그냥 이런 게 막 분위기가 인천 계양을 해서 분위기가 막 뜨니까 그 옆 동네도 뜨고 하니까 이런 것도 터지고 하니까 인천이 지금 판이 뒤집힐 판세입니다. 인천이 뒤집히면 수도권으로 또 이게 쭉 퍼져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은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어저께 그 깜짝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 이전하겠다. 그동안에 일부 갔잖아요. 뭐 상임위감이 이제 뭐 바뀌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상임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국회를 그냥 싹 세종으로 가서 명실상부한 세종 행정도시로 그리고 그 발표를 하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기 분위기를 또 탔고요. 또 국힘당의 분위기를 타고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제 싸늘해진 게 총선판을 또 뒤흔든 이슈가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이거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거든요. 공약으로. 이게 이제 일파만파되면서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실무진 착오라고 오늘 쓱 이렇게 오리발을 냅니다. 어제 오후부터 쓱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데 착오해서 발표해요? 이것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남 탓이야. 실무자 탑. 뭐 나중에는 또 왜 그러지? 인쇄가 잘못됐다고 그러지 그래? 우리는 그렇게 쓴 적 없다고 그러지 공약을. 유령이 와서 썼다고 그래. 영화 파묘하는 대로 그거 돌아가신 유령이 썼나 보다. 그것도 니네 유령이라고 그러지 마라. 국힘당의 어떤 유령이 와가지고 그걸 썼나 본데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오리발 내밀 참이냐? 야, 실무적 착오라고 공약을 철회. 이제 와서 이거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이게 뭐 삼박한 공약인지 어쩐지 하면서 비동의 간음죄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비동의 간음죄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성관계 하는데 동의를 안 하면 간음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관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여성분한테 남자가 이제 서로 사랑을 했어요. 뭐 데이트도 하고 뭐 영화관도 하고 손도 잡고 뭐 짜릿짜릿하게 연애를 하다가 거시기 하는데 그 뭐 사랑이란 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사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 돌발적으로 키스도 막 서로 불타올라서 키스를 하고 그러다 보면 성관계를 하고 그러다 그러고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강간이라는 거는 무슨 진짜 강제로 하는 게 강간이지.
동의를 안 하면은 간음죄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관계 하기 전에 자, 그 동의서를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식는 거야. 아니 서로 연애를 해서 서로 사랑이 싹 터서 그리고 해변가에 놀러 가가지고 그냥 키스하고 어떻게든지 성관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성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도 좋아서 그냥 이렇게 동의서 내놓고 자 사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자가 진짜 이놈이 이거 미친놈이야. 집으로 갑시다. 이러고 끝내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서로 사랑을 해서 이제 성관계를 해놓고선도 사랑이라는 게 식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성격으로 이상해서 식기도 하고 돈 문제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식었을 적에 나 동의서 안 써줬는데 저놈이 나 강간했어요. 비동의 간음입니다. 비동의 강간이에요. 이러고 막 여성이 들고 나오면 남성도 들고 나오죠. 남성들도 나 동의 안 했는데 나를 술 먹이고 나 자다 보니까 나를 강간했네 여성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개판되는 거야. 남녀 간의 사랑을 왜 계약서로 쓰려고 그러고 왜 거래로 하려고 그래. 왜 비동의 간음죄를 만들어서 범법자를 양산하려고. 그 사랑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도 무슨 거래, 계약서 쓰고 사랑하게 하자는 거야. 이런 지들은 막 그냥 문란하게 생활하는 놈들이 이런 정책을 내놔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내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반발이 많거든.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똑부러지게 얘기했네요.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입증 책임이 검사가 간음을 했냐 강간을 했냐 이걸 검사가 뭐 그 정황 따지고 뭐 증거 따지고 이렇게 진술 따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입증 책임이 혐의자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혐의자가 강간을 혐의가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고 그 동의라는 게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동의해놓고서 동의 안 했다고 우기면 그만이고 그거 녹음을 해야 돼. 자 동의한 거다. 자 성관계 들어갑니다. 자 녹음 동의했다고 예. 네? 언제 틀어질지 모르는. 그리고 실무자의 책임이라고 실무자가 실수했다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야 성관계 동의 여부를 이거를 미리 밝히자는 이런 발상이 이게 어디서 있는 거냐. 여성단체 이거 가만 놔둡니까 이거. 강간죄를 인정하는데 여성단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동의 여부를 강간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이제 대법원 판례도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강간죄 성립 여부가요 그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성.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어. 근데 이제 뭐 나 동의 안 했어요 하면 세지는 거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나는 이 비동의 간음죄라는 단어 자체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뭐지? 동의를 안 하면 간음죄가 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정책을 썼을까? 저는 이랬어요. 이게 뭐 잘못된 건데 한글을 모르나? 이랬는데 지들도 이제 이게 엉터리라는 걸 알고 나중엔 꼬리를 내리네요. 여성의 동의 여부가 범죄 성립에 그 관건이 되는데 그 판단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쉽지 않죠. 그 판단을. 그럼 결국 계약서 쓰라는 얘기. 쪽팔린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뽑는 데서 이따위 얘기가 나와. 계약서 써야 돼요. 강간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억지로 완력을 하면 상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진술이 나올 거 아니에요. CCTV도 뭐 억지로 끌려 들어가는 장면이 있을 수 있고 뭐 폭행 장면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걸로 해야지. 아니면 그 전에 사전에 뭐 이렇게 문자 같은 거라든지 전화라든지 뭐 협박한 거리 이런 걸 그 증거로 잡아야지. 어떻게 동의 안 했으면 강간이 되냐? 동의 안 하면 강간이냐? 어떻게? 그 가뜩이나 지금 저출산인데 이렇게 되면 그 어떻게 겁나서 그 성관계 하겠어요? 사랑하겠어요? 하여튼 이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바뀌는데 이거 말고 국힘당은 더 이렇게 힘내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자유통일당과 연합전선 펼쳐야 돼요. 비례는 자유통일당, 지역구는 국힘이다. 그거 왜 연합전선 펴야 되냐면 국힘에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나가는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어. 그래 실망했어도 나가서 찍자. 비례 자유통일당 찍고 그러다 보면 지역구도 미워도 다시 한번 국힘 또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정선을 피는 게 누구야? 이재명 아니야. 조국하고 연합정선 피다가 조국을 너무 키워줬지만 여긴 자유통일당 너무 키워줘도 되지 그래 뭘 그래? 하여튼